니네들 월급 누가 주냐? 내가 주는 거야. 이 얘기 하려면 내가 세금을 좀 내야 돼. 와, 진짜 저는 진상 중에 진상이 그 소리 하는 진상이 정말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지? 아, 세금 진상? 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한다. 많이 버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고소득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뾰족한 수일까 싶기는 해요. 일단 더불어민주당 보니까 기본공제액을 지금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 우리가 기본공제가 뭐냐면 그냥 1억 벌었는데 그냥 까주는 거. 사람이니까 네가 존재하니까. 존재하니까 그냥 까주는 게 150이었는데 이게 몇 년째? 10몇 년째 그대로거든요. 너무했죠.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50에서 지금 300으로 상향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글쎄요 이게 느낌이 얼마나 있나. 다른 공제들도 좀 건드려야 되는데 김현우의 돈 단속 네. 얼른 가볼까요? 네. 최근에 재밌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근로소득세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국세 수입 전체적으로 국세가 거친 증가하는 요 비율에 비해서 네. 근로소득세로 거친 돈이 그 안에서 꽤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재밌어요.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라고 네. 하면 생각해 보면 근로소득세라고 하면 근로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이긴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분석을 한 이유는 다른 소득, 그러니까 다른 사업 소득을 이렇게 내시는 이런 분들 건 제대로 발라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서 근로소득세라고 한정을 지은 것이지. 예, 근로소득자들만 세금을 많이 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럼 근로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은 이렇게 늘었을까? 우리가 세율이 높아진 것도 아니고 오히려 중간에 세율을 조정하면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은 줄이도록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왜 근로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이 이렇게 늘었지? 얼마나 늘었나 보니까 국세 수입은 10년 동안 연평균 5.1% 매년 5%씩 증가하면서 그 수익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안에서 근로소득자들이 내는 세수는 연평균 9.2%씩 늘어났어요. 근로소득 세수가 많이 거쳤다는 거고 실제로 얼마가 거쳤냐? 10년 전에는 25조 원이 거쳤던 게 네. 2024년 10년 후에는 60조, 2.5배가 증가를 했다. 왜 그랬을까? 그러면 근로소득자들이 많아져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리가 없지 근데.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근로소득자는 연평균 2.5%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자들을 내는 사람들 머릿수가 많아지긴 했지만 그것도 그렇게 크게 증가하진 않았는데 그 증가폭에 비해서 세금은 훨씬 더 많이 냈더라. 그럼 월급을 많이 월급이 받나?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겁니다. 네, 월급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종합소득세율 표를 보면 월급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1억 연봉을 받는 사람이 다음에 연봉 협상에 성공해서 1,000만 원을 더 버는 것과 연봉이 3,000만 원인 사람이 1,000만 원을 다음에 더 버는 것, 이 1,000만 원이라는 세금은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3,000만 원 연봉이었던 사람이 1,000만 원 더 벌면 세율 자체가 15%라서 150만 원을 세금을 이듬해 더 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연봉이 1억인 사람은 35%니까 350만 원을 내야 돼요. 똑같은 1,000만 원을 더 벌더라도. 네네네.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자기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금은 많이 내도록 되어 있는 구조인데 보니까 연간 급여 8천만 원 초과하는 근로자가 2014년에 비해서 10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를 했더라. 2배 정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한다. 많이 버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고소득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뭐 물가도 올라가니까 네네. 급여도 이제 올라가는 건 뭐 정상이긴 한데 그렇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비례적으로 그냥 쭉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니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훨씬 더 많이 내게 되는 구조다 보니까 그 구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씩만 더 오르더라고. 원래는 뭐 1%, 뭐 5%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 게 갑자기 5%, 10%, 20%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세가 엄청 많이 거친다는 거 네, 아니에요? 많이 예. 거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소득세를 많이 거친 게 고소득자 구간에서 많이 거치는 거지 전체적인 근로자들한테 많이 걷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소득이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세부담을 하는 건 맞는데 그렇죠. 고소득자들은 돈 많이 내야 돼, 세금 많이 내야 돼.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부자들 네. 세금 많이 내야지라고 얘기는 하는데 문제는 그 세율 구간 자체가 조정이 거의 없다 보니까 네. 그리고 공제도 바뀜이 없다 그렇지. 보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물가를 생각해 보면 내 임금이 오른 게 아닌 그렇죠. 그리고 올라봐야 어떻게 쬐끔 오르면 오히려 깎인 느낌이 된다는 맞아요.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물가가 5% 올랐다. 그런데 내가 연봉이 그대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물가가 아니죠. 연봉 연봉이 깎인 거죠. 5% 깎인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오른 만큼 연봉 올렸으면 그게 그거 똔똔인데 속된 말로. 그런데 세금은 더 내게 된다면 실질 임금은
깎인 거니까 맞아요. 이건 좀 조정이 필요하다. 아니, 그리고 옛날에 20년 전에 예를 들어 억대 연봉이잖아요. 네. 그거는 진짜 고소득자예요. 아유, 음. 예. 20년 전 형님이죠, 억대 연봉은 그러니까 막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네. 근데 요즘은 보통 사람. 네. 억대 연봉 물론 이제 요즘도 뭐 굉장히 고소득이긴 하지만 네. 예전 20년 전에 억대 연봉이랑 그때는 진짜 접근 불가 완전히 이런 그때는 사람이고 보기 야 억을 벌어? 그렇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그 억을 버는 중에 한 분이시군요. 그 이제 많은 억을 지. 버는데 그럼 실제 한 달에 얼마 받지? 생각해 보면 한 600 정도 650만 받거든요. 원. 네, 딱 그 받더라고요. 정도. 네. 받더라고요. 네. 월급명에서 그렇게 찍혀 있나요? 아니 저는 최 팀장님, 네. 최 팀장님. 이렇게 얘기하겠다. 650만 원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와, 최 팀장님 그렇게 찍혀 있더라고요. 네. 야, 진짜 최 근데 팀장님. 제가 이렇게 없어 보이는 거 그만하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가보려고요. 아, 채팅 대단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없어 보인다 해서 아. 그렇다더라고요. 그래. 맞아요. 실수령액은 그 정도인데 이 실수령액에는 뭐 아니 국민연금 근데 나 너무 마음이 아파. 왜요? 진짜 받았으면 좋겠는데 알잖아요. 우리 같은 회사 우리 살아서 못 서로 너무 잘 봤거든요. 알아요. 근데 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거 회사 받는 사람들이 사람 많이 있냐? 보는데 네. 오해를 또 하게 하면 또 안 되는데 아무튼 제 얘기는 아니고요. 아, 왜 예. 받는 척 하고 있어요? 근데 못 받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거 그동안 나 너무 받았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너무 이제 그동안 없어 보인다고 해서 얘기하는데 근데 아무튼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연봉이 1억을 내가 사인을 했다. 네. 그러면 650만 원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요. 네. 그리고 2억이라고 해도 한 실수령액 1,1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애순이 성공했대. 애순이? 왜 애순이에요? 아, 우리 제 팀장님이 네. 진짜 어렵게 여기까지 올라오셨거든요. 제주도에서? 아니요. 그런 셈이죠. 거의 잘 뭐 먹고 그런 잘 자랐어요. 네. 아, 참. 그래서 여긴 애- 궁전에서 생활하신 분. 그래서 우리 최윤경 기자님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서 진짜 그래 얘기했잖아요. 그 실리콘 뭐 붙이셨다. 잘 먹고 잘 살았다고요. 네. 우리 윤경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막. 너는 진짜 그래서? 막 뛰어놀고 자전거 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애순이라는 별명이. 예, 물질하지 말라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가요. 네. 그런데 그 650만 원 실수령액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렇게 되면 이제 공제되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근로소득 공제 연말정산 하실 때 이 연말정산이라는 게 뭐냐면 그래 세전 연봉 1억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거기서 간이 세액표에 따라서 그냥 일괄적으로 떼잖아요. 원천징수에서 근로소득세를 떼가는데 그건 그냥 임의로 떼는 거고 나중에 가서 당신이 진짜 이만큼 세금을 내야 돼, 더 내야 돼, 덜 내야 돼를 판단하는 게 연말정산이거든요. 근데 그때 가가지고 저는 애도 많고요, 의료비도 많이 썼고 교육비도 많이 썼고 등등등 하면 1억을 벌었지만 수중해진 건 2천이네. 그럼 당신은 2천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세요 하는 게 연말정산인데 그렇죠. 그 공제는 사실상 뭐 3천 버는 사람이나 1억 버는 사람이나 2억 버는 사람이나 공제받는 항목들은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금액이 거의 다 얼추 비슷하고 세액 공제가 많아졌기 때문에 별로 깎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령액 650이라고 해도 나중에 가서 뭐 혼자 살거나 애가 없거나 교육비가 적으면 더 세금을 더 내야 될 수 있다는 맞아.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쳐야 되지 않느냐라는 흥미로운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거는 근로소득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가 그냥 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해가지고 내시는 이런 분들한테도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보니까 8천만 원 초과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얼마나 돼요, 참? 그러니까 비중이 한 12% 정도. 전체 노동소득자의 네, 12%. 12%가 8천만 원 초과자입니다. 아, 그래요? 네. 생각보다 많네.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10년 전에는 6.2%였거든요. 네. 이제는 12%니까 아, 그래. 맞습니다. 8천만 원 이상이. 네, 8천만 원 초과로 버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뭐 1억 초과자도 사실 꽤 더 많을 것이고. 그러니까 8명 중에 1명은 8천 이상이네요. 네, 근데 문제는 이 8천 초과하시는 분들이 전체 세금 중에 76%를 를 내고 있다. 내고 있다. 전체 근로자가 내는 세금이 100이라면 그 중에 76을 8천 초과하는 분들이 내고 있다. 네. 12%가 이만큼을 부담을. 많이 내는 사람들 뭐 고생하셨죠. 그렇죠. 근데 그거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이거 정도는 이렇게 조정해줘야 되지 않아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8천도 사실 고소득이긴 한데 그죠? 그죠. 정부는 지금 놀라셨어요? 아니 8천. 아니 아니, 이것들이 월급 받는 것들이 8천이나 받아 지금. 야 내가 지금 사업하면서 돈을 얼마 벌고 있는데 월급을 8천씩이나 받는단 말이야. 이제 이런 생각을. 월급 내가- 많이. 내가 얘네들을 8천씩 줘야 주고 된다. 이렇게 주고 써야 이제는 되나? 이제는 네, 임금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런 뉴스가 자꾸 나오면 이제 직원들이 이제 다
8천씩 받는 것 같던데요. 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받아야 되고 이게 많이 되는 게 2021년하고 2022년이에요. 이때 코로나 겪으면서 갑자기 이제 사람 인건비 올라가고 막 이럴 시절에 바짝 뛴 거죠. 보통 이런 분들은 이제 그냥 저 페이닥터 뭐 이런 분들이겠지 뭐. 근로소득자니까 다 포함이 됐죠. 그냥 일하는 그런 사람은 분들. 아니겠지. 1억 이상 받는 사람은. 아니죠. 아니 근데 은행만 가도 한 10 몇 년 차 되면 1억이 다 넘어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아, 은행에 큰일 났네, 이거. 분노하잖아요. 아 은행 분들도 많이 받으시구나. 네, 많이 받아요. 오. 아니, 은행이 워낙 또 수입 돈이 많이 남아요. 거의 뭐 예대 마진 하고 나면 뭐 매년 막 조 단위로 돈이 남으니까 직원들 뭐 성과급 뿌리고 막 한다고. 은행 들어갈 걸 그랬어. 누가 가면 라고 이제 우리 최윤경 기자도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네. 이제 그런 결정세액 자체도 8천 초과분에서 많이 증가했고 고소득자도 많이 늘었지만 그들이 내는 세금도 많아졌다. 그래서 이거를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보고서가 마침 나왔는데 이게 또 마침 대선 전에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각종 공약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뾰족한 수일까 싶기는 해요. 일단 더불어민주당 보니까 기본공제액을 지금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 우리가 기본공제가 뭐냐면 그냥 1억 벌었는데 그냥 까주는 거. 사람이니까 네가 존재하니까. 존재하니까 그냥 까주는 게 150이었는데 이게 몇 년째요? 10몇 년째 그대로거든요. 너무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180으로 상향한다.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150에서 지금 300으로 상향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글쎄요 이게 느낌이 얼마나 있나. 다른 공제들도 좀 건드려야 되는데 왜 기본 공제만 사실 계산하기 어려워요. 다른 공제까지 건드리게 됐을 때 그 영향이 얼마나 미쳐지게 될지. 요거 딱이잖아요. 그냥 무조건 한 사람당 요거니까 한 명당 150에서 요만큼 늘어나는 거니까 이로 인한 세수 감소폭은 계산하기가 굉장히 쉬울 거란 말이죠. 네네. 근데 다른 것들도 건드릴 필요가 있는데 특히나 세율 구간 조정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장기간의 검토가 필요하니까 오히려 섣불리 공약으로 내는 거는 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곳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국민의힘 보니까 물가연동제 도입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세율도 예. 물가에 맞춰가지고 물가가 많이 오르면 그만큼 올려주고 내려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실제로 OECD 중에 22개국이 이 물가연동제를 지금 택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내 월급은 그대로라고 한다면 네. 그만큼 담세 능력이 떨어지는 건데 세금도 좀 적게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해가지고 22개국이 운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과표 구간 앞서 말씀드린 뭐 이 8,800을 초과하면 35%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간도 네. 조정을 할 뿐더러 공제액도 같이 연동해가지고 조정을 하는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그럼 근로소득자들 포함해가지고 세금을 그럼 내는 걸 이렇게 하면 좀 세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당연히 줄어들겠죠. 네. 그걸 때문에 지금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신경 써야 될 게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도 3명 중 1명이다. 우리나라에 네. 근로소득자 중에. 그거는 과세 표준 이하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 지금- 예를 들면 1,500만 원을 못 번다 못 1년에. 버네. 그 사실은 못 버는 건 아닙니다. 5천을 버는데 공제하고 나면 이것저것 공제되고 나니까 없다 과표 밑으로 들어간다. 하면은 이 과표 밑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무려 3분의 1. 그럼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이 그렇게 많아?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니, 뭐 예를 들어 연봉이 3억인데 공제 이것저것 다 떼고 세금도 안 낼 수도 있어요? 아이, 3억이면 그거는 가능하지 불가능한데 않아요. 네. 애가 한 30명이면 가능할 수도 있겠어. 아 최윤경 최 부장님. 아니, 왜 이렇게 너무 아니 저한테 명확한 왜 공제거든요. 아, 애 사실. 30명이 무슨 말입니까? 근데 아, 한 애 공장도 아니고. 머리를 잘 쓰면 1억 초반대까지는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머리를 잘 써야 돼요, 몸을 잘 써야 돼요. 머리를 그러니까 실제로 뭐 애 한 둘 키우면서 교육비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벤처 투자 기업 공제 뭐 이런 거 하면은 이분 1억 초반까지는 세금 조금 많이 기부금 많이 내고. 아프다고 수 있어요. 병원 가고 뭐 이렇게 하고 하면. 일부러 갈 수는 없죠. 일부러 갈 수는 없고 실비도 뭐 그거는 이제 안 해주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3분의 1 정도는 세금을 안 낸다. 그리고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실효세율이 얼마냐. 앞서 무슨 뭐 8,800 초과하면은 우리가 세금을 35%나 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효세율을 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한 9% 됐던 것 같은데. 6.6%. 아 6%. 네, 2023년 기준으로 6.6%밖에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15% 이 6.6%면 어느 정도냐면 최저 구간입니다. 연봉 실제로는? 실제 1,400만 원을 버는 사람들 네. 이하로 버는 사람들의 세율이 6%, 지방세 포함 6.6%거든요. 근데 실제 보니까 근로소득자들의 평균 실효세율은 6.6%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진 않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적게 버는 사람이라고 해도 단돈 0. 몇 %만이라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 한선 는 하는 게 맞지. 하나, 사실. 예, 그쵸. 예. 정말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 소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세금을 그렇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대신 이제 뭐 다른 걸로 돌려드릴 수도 있는 네,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아예 거친 세금을 안 내는 거는 오히려 그분들에게도 썩 좋은 일만은 아닌 것 네. 같아요. 나도 야 나라에 세금 내. 그러니까 나도 이만큼 할 말 할 거야라고 그분들도 좀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 꼭 해야 할까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에 동사무소 만족보다 가서 안 해야죠. 내는 것에 만족이 더 크지 않을까요? 동사무소 가서 내 세금 내면서 그렇지 니들이 그거 할 때 월급 받는데. 필요하다니까. 안 내도 목소리 크게 낼 수 있습니다. 진짜 니네들 월급 누가 주냐? 내가 주는 정말. 거야. 이 얘기 하려면 내가 세금을 좀 내야 돼. 와, 진짜 저는 진상 중에 진상이 그 소리 하는 진상이 정말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지? 아 세금 진상? 예. 예. 선생님한테도 그런다면서요. 니들 아이들이- 월급 누가 주냐? 맞아요. 야 이게 할 소리입니까? 네. 할 말이 있고 못 할 말이 있지. 진짜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3분의 1은 세금을 안 내. 그 중에 하나 들어간다면 아예 이제 알겠습니다. 모순인 거니까. 자 그렇게 그래서 이제 소득세를 조금 바꿀 소득세 필요가 율, 있다는 그렇죠. 목소리가 구조 자체를 바꿀 예. 필요는 있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고민이 들어간다. 지금 세수도 계속 펑크나고 세금 문제 워낙 또 부족해지고 예민하니까. 예민하죠. 예. 근데 우리가 관심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스튜디오 안에 있는 이 4명 가운데서도 아마 세금 제일 많이 내실 거예요. 그렇죠. 저요? 네. 제일 많이 버니까 진정한 제일 많이 낼 애국자죠. 수밖에 없고. 당신들 다 내 덕에 살고 맞습니다. 지금 국장도 유지하고 있고 지금 나라 재정도 유지하고 있고. 네. 그렇죠. 참나 때문에 코스피는 그나마 지금 이렇게 네. 사람들 먹고 사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네. 이 근로소득자분들 네. 아 갑자기 이분들 그 더글로리 생각나네요. 뭐죠? 근로소득자들은 모르는 아. 종합소득세에 대한 네. 세상이 세계 있단다. 세계가 뭐. 있어. 네. 네. 근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싶다 말다 하고 싶다 그러니까. 말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 제가요? 좀 네. 위험한 발언인가요? 생각해 보면 위험한 발언. 아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었었나? 네. 뭐 우리 넷 중에 뭐 좀. 아, 넷 중에 네. 우리 근로소득세 내시는 네. 우리 두 분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아. 네. 왜냐면 근로소득세 내시는 분들이 가장 투명하게 가장 세금 잘 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내기 싫어도 알아서 유리 내져 있어. 지갑으로라고 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물론 얼마 안 되지만 이게 그래도 유리 굉장히 지갑인 게- 고맙다는 거예요. 얼마 안 되지만. 뭐 크게 도움은 안 되겠지. 이거 뭐 얼마씩 받아봐야 뭐 얼마 되겠어. 그거 20만 원, 30만 원 모아봐야. 아, 근데 진짜 티끌 모아서 제 티끌이에요. 제가 정프로님 세금 얼마 내는지 아니까 아, 알아요? 존경합니다. 네, 네. 얼마 내세요? 티끌은 모아봐야 티끌이었더라. 네. 네, 티끌 모으는 동안 그 티끌 다 날라갑니다 네, 또. 이거 존경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진짜 몇 천씩 내시죠. 존경합니다. 몇 천씩. 근데 유리 지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개인 사업자도 음. 그 유리 지갑이 그렇게 평상시에 안 뗄 뿐이지 음. 경비 인정받을 거 없잖아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럼요. 예, 뭐 매입 매출 딱 하는데 안 돼, 안 이렇게 돼. 인적 용역 제공자는 경비로 인정받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방송에 나오면서 그래도 좋은 옷 입어야죠. 뭐 예쁘게 보여야 되니까 그것조차도 경비 인정이 안 안 돼요. 돼. 지금 자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김현우 소장님이. 그러니까 대변해 드리는 네.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내가 5번 일주일에 하잖아요. 네. 2번은 세금이야. 그래, 라고 그 생각하면 정도의 돼. 세금이에요. 네. 그건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해도 5번, 10번 중에 5번이 세금이 되잖아요. 일하면 일할수록. 그럼 그렇게 그 되니까. 목요일 금요일은 나 공짜다. 이씨. 월화수만 난 돈 받아 임마. 네. 자, 그래서 이래서 이런 세율도 조정할 바꿔야 필요가 된다. 있다. 네.